회전근개 근육이 파열이 됐고 봉합이 어려운 상태이면서 아직은 일을 좀 더 해야 되거나 고령이 아니신 분들에서 인공관절 수술이 부담이 되시는 분이라면 상부 관절막 재건 수술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디세상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신지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어깨 수술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전 시간에는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됐을 경우에 봉합하는 수술과 크게 파열이 됐을 때 재파열을 줄이기 위해서 앞쪽에 봉합을 했었던 진피 보강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봉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경우에도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부 관절막을 재건해 줌으로써 어깨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상부 관절막 재건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회전근개 근육 파열을 방치하게 되면 근육은 자꾸 사용하게 되고 뒤쪽에서 자꾸 잡아당기게 되기 때문에 근육이 뒤쪽으로 점점 딸려가게 됩니다. 근육이 뒤로 딸려가면 딸려갈수록 근육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근육의 양이 줄어드는 근육 퇴축 현상이 발생하고 3cm 이상의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를 광범위 파열로 정의를 하는데요. 내시경 수술을 해서 찢어진 힘줄을 잡아당겨 봤을 때 원래 붙어있는 위치까지 힘줄이 당겨오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봉합이 불가능한 파열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회전근개 봉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로서 뭔가를 하기가 참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본의 미야타라는 의사분이 개발한 상부 관절막 재건술이라는 방법이 개발되어서 봉합할 수 없는 환자한테 적용할 수 있는 수술 방법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상부 관절막 재건 수술에서부터 최근에는 다른 근육의 힘줄을 이용해서 회전근개 근육의 역할을 대신하는 건 이전술도 많이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고령이시거나 관절염이 동반됐을 경우에는 역행성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했을 때 아무래도 격한 일이나 어깨를 많이 쓰시는 일을 하기에는 인공관절 수술 기구에 부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관절염이 심하거나 65세 이상의 고령이신 분들에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단 회전근개 근육 파열이 더 일른 나이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깨의 회전근개 근육의 극상근 부분이 봉합이 어려울 정도로 파열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상부 관절막 재건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수술의 원리는 회전근개 근육이 찢어지게 되면 위쪽에 있는 힘줄 부분이 주로 찢어지게 되는데, 이 위쪽에 있는 힘줄 부분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팔뼈의 천장 부분이 없어지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 회전근개 근육의 역할 중에 하나가 팔을 들어 올리는 역할도 있지만 팔뼈를 밑으로 눌러줌으로 인해서 어깨 관절의 안정성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데, 회전근개 근육의 극상근 부분이 찢어져서 뒤쪽으로 딸려가게 되면은 그 윗부분이 눌러주는 효과를 잃어버리게 됨으로 인해서 팔뼈가 위쪽으로 상승하면서 팔뼈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근육을 직접적으로 봉합하기는 어렵지만 위쪽 부분을 진피라는 조직을 이용해서 다시 덮어주고 눌러줌으로 인해서 어깨 관절의 안정성을 높여줌으로써 팔의 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효과를 위해서 상부 관절막 재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실제 수술을 하게 되면 그림과 같은 모식도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비어있는 회전근개의 힘줄 부분에 관절와라고 하는 어깨뼈의 관절 부분과 팔뼈 부분을 진피로 덮어주고 그 진피의 주변에 있는 남은 회전근개 근육을 봉합함으로써 수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시는 환자분의 케이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림과 같이 환자분의 MRI 상태인데요. 이 환자분은 50대 남성분으로 MRI 상에서 봤을 때 회전근개 근육의 극상근 부분이 찢어졌고 광범위 파열로 진행돼서 위쪽에 5cm 이상의 회전근개 근육 파열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육의 양을 측정해보면 힘줄을 봉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림과 같은 MRI 상에서는 근육량이 50% 정도로 감소한 걸로 보여 봉합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관절 내시경 수술 사진인데요.
내시경에서 봤을 때 어깨 관절이 완전히 다 노출될 정도로 회전근개 근육이 없는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남아있는 회전근개 힘줄을 기구를 이용해서 잡아당겨 봤을 때 봉합을 하기 위한 위치까지 잡아당겨 봤지만 그 부분까지 딸려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부 관절막 재건 수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은 진필한 조직을 덮는 건데 어깨뼈의 관절화 부분에 약 2개에서 3개 정도의 실이 달린 나사를 그림과 같이 삽입을 하게 되고요. 팔뼈 쪽에 대결절 부분, 즉 회전근개 근육이 붙어 있는 부분에도 실이 달린 나사를 2개 정도 삽입을 해서 진피를 고정할 준비를 그림과 같이 하게 되고요. 사람의 몸에서 뗀 진피를 가공한 동종 진피를 이용해서 그 부분을 덮게 되는데 그림과 같이 하얗게 된 진피 조직을 관절 내시경 기구를 통해서 관절 안으로 집어넣게 되고 위쪽에 관절화 부분에 고정되어 있는 나사의 실을 이용해서 1차적으로 먼저 봉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팔뼈에 고정되어 있는 실을 진피에 최종적으로 고정함으로 인해서 상부 관절막이 재건이 되면 남아있는 뒤쪽에 있는 회전근개 근육과 앞쪽에 있는 회전근개 근육의 힘줄 부분을 진피 쪽에 고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상부 관절막 재건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수술 전에는 회전근개 근육이 없어서 관절이 텅 비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찍은 MRI를 보시면 팔뼈가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갔고 그 위에 얇게 진피 조직이 덮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회전근개 근육이 봉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열이 됐을 때는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부 관절막 재건 수술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팔을 많이 씀으로 인해서 다시 파열되는 경우가 종종 보고가 되고 있어서 최근에는 다른 근육의 힘줄을 이용해서 회전근개 근육의 역할을 대신하는 건 이전술도 많이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환자분의 상태에 맞춰 가지고 수술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전근개 파열 중에서 봉합이 어려운 경우에 해볼 수 있는 수술 방법인 상부 관절막 재건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라도 회전근개 근육이 파열이 됐고 봉합이 어려운 상태이면서 아직은 일을 좀 더 해야 되거나 고령이 아니신 분들에서 인공관절 수술이 부담이 되시는 분이라면 상부 관절막 재건 수술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조건에 맞는 분이시라면 주치의분과 잘 상의해서 가장 맞는 수술 방법을 결정해서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